미국, 중국, 프랑스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안전보장이사회 그 상임이사국의 5개 나라 중에 3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초강대국을 이긴 건데, 베트남은 20세기 어떻게 보면 최약체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나라가 그 강한 나라를 그 10여 년의 간격으로 연파했다는 것인데, 그 그 전쟁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지압 장군이었죠. 사실 지압 장군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엄청 유명합니다. 미국을 이긴 장군이니까 타임지 표지 모델로도 여러 번 나왔고, 그런데 지압 장군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 기자들이, 서구에 있는 기자들이 많이 가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서, 아니, 어떻게 베트남 같은 약소 국가가 미국이나 또 이제 프랑스나 중국하고도 이제 싸워서 이겼는데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압 장군이 대답을 하는 것이 아주 걸작이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한 거는 단지 3가지를 하지 않았다. 첫째, 적들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적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싸웠다. 쉽게 말하면 지압 장군은 강한 그런 강대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강대국과 다른 방법으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산불 전략의 핵심이죠. 약한 나라가 강대국을, 혹은 약한 부족이, 자원이 없는 그런 부족이, 객관적으로 열세에 있는 부족이 강한 부족을 싸워서 이긴 그런 전투나 전쟁을 제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사례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기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만년 2등이 1등을 역전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즈니스나 전쟁을 막론하고 이기는 기업들의, 군대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그게 바로 자기 확신이었어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하는, 자기는 이번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하는, 아니면 자기는 이번 경쟁에서 이길 거라고 하는 강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쉽진 않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미국한테 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100% 자기네들 미군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전쟁 이후에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전쟁 끝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인터뷰한 신문이나 여러 자료를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언젠가는 이길 것이다. 그걸 심지어 1965년도에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가 2000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미군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패한다고 생각은 안 했죠. 그래서 그 위대한 장수나 기업가들은 자기 확신, 자기 그 조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이 자기 확신을 끊임없이 가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했죠. 그 부분이 아마 그 위대한 전략가들의 특징입니다. 산불 전략의 핵심이 강자를 이기려면 다르게 하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다르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차별화의 출발점은 자기의 강점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아주 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이거 실천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잘하는 사람 따라하고, 1등을 따라하고, 선도업체를 따라하고, 선진기업을 따라하죠. 왜 선진기업을 따라하냐면, 선진기업 따라하다 보면, 왠지 뭔가 선진기업 잘하는 것 같고, 그게 또 안전하잖아요? 선진기업 따라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1등을 똑같이 따라해서는 1등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지식인은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은 없고, 전문가는 많은데 리더는 없다. 데이터보다는 정보를, 정보보다는 지식을, 지식보다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 한마디로 부족함을 추구하는 것이 더 큰 방법은 아닐까. 이 책에 나온 사람들은 남들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야만 했고, 그래서 더 창의적인 삶을 살았다.